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결과와 투기성 거래,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역시 하락세로 마감 지었고요.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1.71% 하락한 3,069.0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2.50% 하락한 981.40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개인들의 큰 매수세가 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고 오늘 같은 좀 힘든 시장에서는 버텨야 될지 아니면 현금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붉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는 만큼 굉장히 귀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강의들,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지금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상승장 하락장 관계없이 수익 나는 선물 옵션 매매 비법도 온라인에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링크 주소도 저희가 노란톡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섬세하게 봐주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사칭하는 방이 늘고 있는 만큼 가운데 있는 사진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가슴도 계좌도 아마 파랗게 뭉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자방의 노란톡, 여러분 단톡방이라고 하죠. 예, 저희 톡방에 제가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예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주식을 사지 마라. 대형주, 지수 조정주들 좀 피하셔라. 그래서 인버스나 굿버스 같은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들을 조금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지수가 하락하고 제가 내일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자, 보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왜 상승하고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야 수익이니까. 근데 저처럼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만 강하다면 이익을 내는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바라보는 저만의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지금 팍스경제TV 오늘이 4주차에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동안 방송에서만 진행을 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따로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준비를 해서 내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단톡방에 저희 장자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일 오후 4시에 제가 생방송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방송에서 제한된 정보만 듣는 게 참 갈증났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보는 방법과 그러면 상승할 때 선물 매매와 하락할 때 선물과 풋옵션 매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 노란 독방 안에 들어오시면 내일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매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매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게 4주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까지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여러분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항상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를 지지라고 계산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오면 어디서 내려가는지 어디서 반등하는지 이 박스에 관한 개념을 머릿속에 탑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아까 제가 강의 준비하기 전에 여기 방송국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올라가면서 불나방처럼 고점에 따라갑니다. 아, 올라간다 신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나만 들어가면 안 되나 봐. 그 생각하지요. 근데 떨어질 때는 왜 못 사냐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싸질 때 사면 더 떨어지면 어차피 물 탈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물 탈 거잖아. 그러면 기왕이면 좀 저점에 사면 좀 더 싸게 사다 보면 어디선가 반등 나올 가능성. 물론 그 회사가 좋다면.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모르는 분이라면 뭐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삼성 SDI 이런 아주 우량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LG화학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거 코스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잡주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거래 종목도 얼마 안 되고 이 시장의 종목이 뭐 테마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시장 저는 이런 말씀을 잔소리를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생각난 김에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률만 내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싶습니까? 그럴 능력 저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능력 있으신 분 10%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10%가 안 되면서 나는 시장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라고 욕심을 내실까요? 항상 조정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에 남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랑 강의하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어디가 싼 가격이고 지지가인지 그리고 이 가격이 이탈하면 어떻게 하락을 하게 되는지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개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이젠 뭐 4주째 말씀드리니까 아실 거예요. 선물은 한 호가를 한 틱이라고 하는데요. 1포인트 수익이 20틱입니다. 그래서 한 틱당 0.05인데 0.05에 해당하는 한 틱의 틱 가치가 12,500원입니다. 그래서 1포인트가 움직이면 25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고요. 선물 지수가 지금 400대에서 놀기 때문에 하루 평균 진폭이 6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면 선물 한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매일 벌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0만 원씩 벌어도 20거래일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이면 한 달에 2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내가 아무리 끙끙거리고 매매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꾸준하게 하루에 50에서 100씩 단타 칠 수 있습니까? 종목 잘 고를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선물 옵션에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처럼 하락을 하는 날 최근 요번에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내내 하락했습니다. 이럴 때 주식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가슴에 피멍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물 매도라는 거 있고요. 풋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한테 노란 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우리 그 톡방에 참여하신 분이 질문을 한번 남기셨어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말고 이거 캡처해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선물 옵션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라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매 선물 거래 방법은 계약 단위는 코스피 200 선물 곱하기 25만 원인데 틱다치는 아까 한 틱에 12,500원이다. 거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다. 가격 제한폭, 단일가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증거금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가치 만약에 312.45면 거기다 곱하기 한 포인트당 2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증거금리율이 11.1%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867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물 한 420 정도면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면 한 계약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거래나 모의에 대한 모의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안내 올려놓을 테니까 노란 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건 선물 옵션을 가지고 과연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번 주 일주일간에 대응했던 부분을 여러분께 노란 톡방에 제가 시황을 오늘 상승이다 어디까지 오늘 하락이다 어디까지 오늘 조심하세요 내일부터 하락할 것 같아요 폭락일 것 같아요 이야기했던 근거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선물에 대한 또 장점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이번 1시간 동안 우리 선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비법까지도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제시해 드릴 예정인데요.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짧은 관계상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는 관계상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무료 온라인 강의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상승장 하락장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 관계없이 수익 나는 선물 옵션 매매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 저희 프로그램명과 전문가님 성함을 이렇게 6글자 손가락 운동만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QR코드 보시죠? 네, 폰으로 카메라로 찍으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빠르게 다음 강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위험하고 어려운 거야 라는 인식이 강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누구보다 빨리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목을 하실 때 지수가 상승하는 날은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그리고 선물로 매수하셔도 돼요. 콜옵션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수가 하락하는 날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졌다, 어디서 반등할지 선물 옵션 모르고서 과연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올라야 수익이니까. 떨어지면 손실이니까. 선물 옵션은 유연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의 경우와 하락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매수 전략은 상승의 개념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격들이 있다고 할 때 눌림 시에 지지가 부근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저항 목표가에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강한 장이라면 밑에까지 눌림목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가격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가 있어요. 자, 매매법 두 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눌림 시에 매수, 지지가 부근에서 하는 것과 이 자리가 지지가니까 요 근처에서 사십시다. 여기 무너지면 손절하세요. 하는 거 있죠? 아시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세, 눌림목도 안 오고 그냥 가네? 여기까지 난 여기 오면 살려고 그랬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을 저항을 돌파할 때 과감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승장의 매매법입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지금 1월 22일 날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날 당일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오늘장 상승 포지션은 선물지수 432에서 33 부근에서는 대부분 청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단톡방 들어오세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하는 분, 또 선물 옵션 하는 분,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 지수 관련 상품, 혹은 ELW 여러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당일 고점을 알려드립니다. 단톡방에서. 자, 10시 45분이에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고점이 얼마냐면 433.50이에요. 제가 여기 어디였냐면 32, 33. 그러니까 정확히 찍어주기는 리딩 방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략 이쯤에서 청산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11시 47분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오늘 정확히 고점을 33.50을 찍고 밀리고 있습니다. 최고점에 청산해서 기쁨으로 끝. 오늘 제가 했던 건 오전에 저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계속 상방만 봤어요. 계속. 그러다 고점 청산하고 매매 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오늘 리딩 방송에서는 이 자리 청산하고 휴식 모드입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아침에 톡방에다 431이 깨지지 않는 조정이면 시장은 상승이고,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시초가 여기예요. 자, 보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 나오죠. 단타 한번 기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31자리가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 보세요. 장중 매매자는 지지가 붕괴 매도로 전환해서 하방을 대응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 자리가 깨지면,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다. 추세가 상승이냐, 주식 차트 보실 때 동일합니다. 선물 옵션 차트 볼 때 동일합니다. 아침에 저점을 지켰던 당일날 저가가 됐던 가격이 있어요. 여길 지키고 올라가고 지키고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 이 저가가 이 저가보다는 높아요. 자, 여기 1번 저가, 2번 저가, 3번 저가. 자, 보세요. 상승 추세는 뭐예요?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점들이 높아지던 놈이 얘가 30일 깨지면서 내려가서 아침 저가보다 높더라. 그럼 아직은 상승이 깨졌다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반등을 할 때 기준점이었던 시가 431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넘지 못했고 종가가 어떻게 됐죠? 아침에 1번, 2번의 저가보다 낮아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톡방에다가 지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 내일 30일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지수는 하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시황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날이 며칠 날이라 그랬죠? 기억합시다. 1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 상승과 하락을 저는 옵션 가격을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어떻게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침에 지수가 오른 가격은 여기 보시면 옵션의 가격이 보이실 거예요. 4.85라고 하는 445 콜옵션 지지가입니다. 4.85. 근데 이 가격을 지키고 올라가니까 저는 매수를 본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얘가 깨지고 나서 다시 밑에 가격 지키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안 사고 돌파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살피시게 되면 1번 고점, 2번 고점, 3번 고점인데 1번 고점을 2번 고점이 넘지 못합니다. 올라올 때 3번 고점이 2번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고점이 제일 높아 1번이,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고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볼 때 선물 옵션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옵션 가격 이론이라는 것을 책을 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가격 이론은 그분들의 책 이론과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세는 추세장이 아니에요. 박스권 장세입니다. 따라서 가격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기에는 변동성장에서 많이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변형을 해서 이 옵션의 가격으로 지지가 저항가라는 논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 논리를 통해서 올라갈 때 지금 간단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승 추세는 고점이 높아져야 돼. 근데 고점이 못 높아지네? 의심해 보는 거죠. 그럼 언제 확정입니까? 저점을 깰 때. 자, 이 저점을 종가상 무너지네요. 그럼 다음 날 장이 빠질까요? 오를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자방의 시장 하락의 경고, 노란톡방의 실시간 대응 전략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지지되던 자리가 붕괴하게 되면 하락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지되던 가격이 지지가 무너져. 그럼 어떻게 돼? 하락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약속이라는 걸 한 번 했어. 약속이 자꾸 잘 지켜지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길까요? 잘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어겨. 저 사람하고는 내가 거래 못 하겠는데. 돈 빌려 간 사람이 내일 줄게요. 또 내일 됐더니 일주일 뒤에 줄게요. 열흘 뒤에 줄게요. 그 사람과 돈 거래하면 될까요? 뛸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가격의 약속을 지켜줄 때만 얘는 신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그러면 26일 날입니다. 이날 제가 장중에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선물 430일 회복하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죠. 11시 31분에 한 얘기예요. 당분간 시장은 하락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30일, 31.50 안착하는 상승이 나와 주어야만 하락세 소멸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하락 추세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노란 톡방에 들어만 오시면 매일 볼 수 있대요. 이거 왜 안 들어올까요? 손가락이 힘드세요? 핸드폰이 없으신가요? 한번 해보시죠. 들어오십시오. 내일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오전 시황글에서 얘가 무너지는 건 431자리가 안 깨진다면 약한 하락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하락이 왔다. 내일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시황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큰 하락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크게 빠질 건 예측 못했어요. 다만 시장은 조정이 나올 거다 정도예요. 자, 근데 수급 패턴도 지나고 보니까 폭락인 거지, 하락으로 보여서 구간 우리가 매매해가는 과정인 것이지, 계단식 하락이 나올지 폭포수 하락이 나올지 이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요 자리가 깨지면 붕괴로 하방을 본다. 아침에 가이드였습니다. 그대로 대응하세요. 2시 38분.
아침에 장 출발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항상 매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날이죠. 그죠? 예, 전날이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었죠? 시가 고가로 계단식 하락이에요. 자, 여러분 계단식 하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장이 하락하다가 어디선가 멈추고 반등을 시도해요. 근데 이 반등의 시도가 이 고점을 넘어서는 반등이었을 때 이게 상승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지가라고 보고 이게 저항가라고 본다면 아침에 저항이 된 가격, 무너진 가격이니까. 근데 이 지지가가 다시 깨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어디선가 지키려고 애쓰다가 무너져요. 다시 한번 깨져요. 자, 이런 과정들은 왜 그러냐면 옵션 매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옵션 매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 코스피 시장은 현물이 주도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선물 옵션이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옵션의 양쪽의 프리미엄을 갉아먹기 위해서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승의 수익과 하락하면서 하락의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소득이고 옵션의 프리미엄 시간 가치가 매달 죽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는 만큼의 금액을 이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되게 안 달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상방에 물린 사람이 물 탔다고 칩시다. 내려올 때 반등할 때 또 못 가요? 자, 또 반등하는 것 같아 물 타. 반등하는 것 같아 물 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선물 차트만 보면 어렵죠? 이거 옵션 가격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얘는 442 콜옵션이고요. 얘는 410 풋옵션이에요. 시장이 하락할 때 콜옵션은 죽는다 그랬고 풋옵션을 사면 돈을 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콜옵션은 시장이 하락할 때 6.85가 지지가인데 아침부터 깨요. 그러면 방향이 어딜까요? 하방이죠. 그죠? 반대로 풋옵션 한번 보실래요? 아침에 지지가가 2.50인데 이걸 지키면서 튀어 올라가요. 그러다가 박스권 만들다가 이 위에 3.0이라는 가격이 저항인데 얘를 돌파해요. 그러면 시장을 상방을 볼 근거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얘는 구간별로 여기 돌파해 사가지고 목표가에 팔고 자, 눌림목 주죠? 여기 3.5 그쵸? 예, 눌림목에서 여기서 사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팔아먹고 자, 눌림목 안 와요. 밑에 기다렸는데 그럼 얘는 어디? 돌파에 따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옵션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7일 날 어제예요. 어제. 오늘은 제가 넘어오느라고 오늘 걸 못 해왔습니다. 바로 방송국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좀 길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침에 8시 33분에 이런 식으로 시황을 써드려요. 선물로 기준으로 25.80 이상 시가 출발을 한다면 상방으로 방향을 잡겠다. 그래서 29.6까지는 1차 목표가를 보고 여길 못 넘어가면 기술적 반등이고 이걸 넘어간다면은 한 31에서 33.50 요 정도가 오늘 고점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아침에 그러면서 11시 8분에 뭐라 그랬냐면 상승 파동은 32.50 부근에서 목표가가 제시됐는데 32.30까지 밀리고 있다. 따라서 시초가를 깨지 않는다면은 하락은 제한적인데 상승 변동성 패턴이겠다. 그러나 시초가 붕괴된다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84,400원이 매수가인데 이게 지금 마디가인데 얘가 깨진다면 삼성전자 75,000원에서 8만원까지의 가격 조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선물이 428을 일주일 내에 회복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시장은 위험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 장 끝나고 나서 몇 시에 보낸 거냐면 여기 보시면 3시 52분이네요. 끝나자마자 초보자라면 지수 관련 종목은 한 달쯤 장에서 떨어져서 보시고요. 한 2월 말 3월 초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저가가 나와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코멘트를 드려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기간 조정 같이 보이지만 지수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깊은 가격 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여기 이만큼을 설명드려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들었어요. 자꾸 방구 끼면 설사 나온다 그러죠. 방구가 자꾸 끼는 거 보니까 시장이 설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제 어땠냐면 보세요. 시장이 지킨 가격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이고요. 고점이 32.30이에요. 그리고 31이 깨지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자리가 무너져요. 그러면서부터 장은 하락으로 꺾였고요. 아까 배우신 패턴 하나만 기억할까요? 자, 여기 지지가가 보시면 얘가 깨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림으로 봐도. 그럼 반등할 때 당연히 얘 못 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자 이게 1번 지지가, 2번 지지가, 자 3번 지지가가 더 낮아요. 3번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반등했다 빠지더라도 결국 얘는 다음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 반등할 때 이 고점들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기준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렇다면 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장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시초가 갭으로 7.45p 갭 하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고 장중에 회복하는 것처럼 꽤 많이 들어 올렸지만 결국은 종가는 더 많이 빠졌어요. 오케이? 차트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지켜야 될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지수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아침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시가에 쭉 빼서 자 콜옵션에서 지지가 보여요. 여러분 옵션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옵션 매매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못 하시는 분 선물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옵션이 어디서 지켜지는지 그리고 풋옵션이 어디를 돌파하는지 이 가격만 바라본다면 자 보세요. 풋옵션이 여기 꼭지 찍는 자리가 콜옵션의 지지가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콜옵션이 여기 5.70짜리 여기가 저항 가격인데 여기 찍을 때 풋옵션은 3.0 밑에서 놀아요. 그래서 요 밑에서 안 사요. 저는 여기 회복하는 거 무너진 가격에서 안 사고 회복했을 때 안전하게 삽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찍을 때 가격을 반대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선물 옵션은 항상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왔다 갔다 교차로 보게 돼 있어요. 한쪽만 보시면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렵냐?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매일 단타에서 하루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종목 선정해야 되고 강한 놈 잡아야 되고 하락장에 망할 수 있습니다. 손해 크게 나고 손절 쳐야 됩니다. 손절 못 치고 물타기 되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불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 옵션은요 어차피 지수 게임이에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내가 알 수 있고요. 오르고 내리는 걸 알게 되면 이걸 통해서 알면 꼭 선물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은 더 좋겠죠. 왜요? 한 계약당 1포인트면 25만 원인데 요새 보통 4포인트에서 많이 움직여 10포인트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한 계약 가지고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벌겠다. 한두 계약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벌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다면 한 달에 1, 2천만 원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배우셔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예, 배우셔야 됩니다. 한 3개월, 6개월 배우고 익혀주고 훈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만 온전하게 제대로 배우신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오후 4시 장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어떻게 하면 선물 옵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내일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고 단톡방에 노란톡방에 오늘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를 만나기만 하셔도 계좌를 붉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사실 지난주에 예상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만약에 저희 방송을 시청하셨더라면 미리 대응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한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장자방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법 그리고 장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 비법 온라인 교육 주소를 저희가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입장하시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저희가 우측 하단에 남겨놨으니까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진행되는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이면 괜찮은데 혹시 어르신들은 QR코드 찍는 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안내해 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1번. 그리고 핸드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세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QR코드라서 약간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대세요. 갖다 대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누르지 않으셔도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핸드폰이 그걸 인식하면서 여기 링크를 누르세요라고 뜨거든요. 그럼 그것만 누르시게 되면 저 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예, 하나 요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어르신들하고 주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종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노란톡방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수가 빠질 때 이 종목군들 중에서 버텨주는 종목이 있고 무너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무너지는 종목들은 여러분 과감히 버리셔라. 여러분 여기 저는 리딩 방송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종목을 추천할 생각도 1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뭘 가르칩니까? 제가 공부한 것들 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제가 계속 매일매일 캡처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종목 상담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패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게 어저께 올린 건데요. 리노공업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 보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계단식 상승이라 지금 하락하는 장인데도 잘 버텨줘요. 그럼 이 종목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힘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TCK예요. 얘는 하락장인데도 장대 양봉 이후에 버텨줍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업종 중에 TCK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정 나올 때 반도체 중에 살려고 하는 종목 중에 후보군의 순위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오늘처럼 하락하는 이런 장에도 잘 안 빠지는 종목들이 나중에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때도 제일 강하게 오른다. 저는 지난주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관심 종목에 놓고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네페스 보시면 42,500원 안 깨는 조정이라면 기간 조정이고 이거 깨지게 되면 가격 조정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기준점이 되겠죠. 내가 살 때 42,500원 최대한 근처에 사고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차트를 보는 기본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 방송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건 혹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 욕하지 마십시오. 차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오 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얘는 올라갈 때 많이 못 가고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저는 이런 파트의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라면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질 때 왕창 빠져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제 관심 종목에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준을 뭘 가지고 볼 거냐면 제가 지금 4주째 하면서 ETF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 자동차를 하고 반도체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올 종목은 여행 레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하면서 여행 레저에 관한 종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전전주에는 자동차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얘기했고요. 그 전전주에는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얘기했어요. 재밌는 건 제가 말하고 다음 주에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주가 오르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뭐 사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능력대로 하시면 돼요. 저 리딩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힌트를 드리면 이게 눈치가 항상 있어야 인생을 좀 편히 삽니다. 눈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여행 레저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구성 종목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호텔신라, 하나투어, GKL, 한진칼, 롯데관광개발, 아난티, 모두투어, 제주항공 이렇게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비중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국으로 오는데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이면은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에 1,000만 원을 모으셨대요. 근데 따님이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유학도 갈 수 있고 모두 하고 싶은데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면은 불릴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오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분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주도주 섹터 3개를 골라드렸어요. ETF로 하시라고. 종목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 3개의 섹터가 내려올 때마다 꾸준히 사세요. 그랬더니 어디가 저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한 주씩만 사세요. 지금 이제부터 조정 나오니까 하루에 한 주씩만. 3개를. 그러면 평균 단가가 쭉 내려오면서 몰리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저점이 잡혔다고 생각하면 전화 드릴 테니 그때 다 사세요. 그러면 그분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요. 리딩하는 분과 실제 매매하는 사람의 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오를 반한 걸 사줘야 돼요. 리딩 방송은. 그런데 실제 내가 내 돈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단단한 거. 뭐 삼성전자, 현대차, 또 LG전자. 여러분 얘네들은 잘 망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는 저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또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LG화학 좀 처져요. 오히려 1등은 저는 SDI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들 몇 개를 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적금처럼 모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서 왜? 이 산업은 전기차 아직 시중에 많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전기차가 많이 생길 때까지 한 5년쯤 걸릴 것 같은데요. 한 2, 3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들은 아마 고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모아가다가 올라오면서 내가 팔아먹으면 돼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탤런트 모 아주머니께서 올해 이제 뭐 80에 근처 되신 분인데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10년 넘게 장기 투자하세요. 2만 원대에 사셨는데 지금 10배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팔고를 별로 안 했어요. 좀 올라오면은 한 3분의 1이나 절반 팔고요. 내려올 때마다 또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식 투자 제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망하지 않을 기업에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기업에 내가 종목 몇 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종목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코스피 종목 대형주 중에서도 앞으로 성장할 섹터 거기에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내려올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셨다가 반등해서 어느 정도 저항이 올라오면은 3분의 1 혹은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걸 여러분 한 10년 해보실래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런 회사들 어떻습니까? 20년간 30배, 50배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종목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단단한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매자이기도 하지만 선물 옵션을 하는 트레이더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치 투자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종목 추천해 주세요. 종목 어떤가요? 봐주세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말 잘 알면 자기가 하겠죠. 내가 정말 성장할 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오늘 꼭 생방송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로 한 거니까 종목 추천 아닙니다. 공부하기로 한 거니까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행 레저 업종에서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지고 나면 마스크 벗으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앵커님 지난주에 뭐라 그러셨죠? 화장해야죠. 화장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다 그랬지? 여행 가서 그렇지. 면세점 가서 그렇죠. 쇼핑해야죠. 쇼핑하고 싶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여자분들 마스크 벗는 순간 화장. 뭐 저야 뭐 로션 바른 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예, 로션 바르기 시작한 지가 한 40쯤부터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는 옷도 별로 잘 안 삽니다. 쇼핑 잘 몰라요. 가면 맨날 그냥 나만 호구야. 늘 비싸게 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뭘 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마스크도 뭐 벗으면 화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갖는다면 여기 말했던 10여 개의 종목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거냐 고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종목 못 고르겠어요? 그러면 ETF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자, 여행 레저 ET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종목 코드 있거든요. 예, 228800입니다.
저 타이거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미래셋에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얘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가격을 보시면 얘가 4,160원이 저점이고 4,500원 정도니까 대략 바닥에서 10%. 여러분 이게 종목마다 이게 약간 업계 비밀인데 룰이 있어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가 떨어질 때 대략 얼마쯤 떨어지면 얼마쯤 반등한다는 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룰 안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해되실까요? 오늘 제가 팁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가 여기 저점에서부터 약 10%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면 대략 그 저점권 근처까지 기다려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얘가 이 고점을 넘냐 못 넘냐가 중요하죠. 못 넘기면 박스권이에요. 근데 얘가 넘었어요. 그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얘는 이제 어디서부터 사야 될까요? 이 밑에 지지권을 여기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내려갔다 내려온 요 자리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야 될까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여행 레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피시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종목 중에 제가 종목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근데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이 있고 별로 안 사고 싶은 차트가 있을 거예요. 저랑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 경제TV 보시면 훌륭하신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사면은 뭐 50% 올랐다, 70% 올랐다, 100% 올랐다 종목 추천해 줄게.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 자기 돈 자기가 투자하는 거지 제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전 그럴 실력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투자법은요. 많이 올릴 때 강도가 셌던 거 시장 주도주 걔가 눌릴 때 눌림목에서 모아가는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예, 저한테 리딩 원하지 않으세요. 뭐 저기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함께 공부하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대한항공이에요. 잘 보시면 이번 상승 때 살살 올라갔다가 내려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조정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종가예요.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얘 어때요? 최근 3일간 빠진 거 생각해 보면 얘가 3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끽해봐야 오늘 29,000원이면은 불과 뭐예요? 10%도 안 빠졌잖아요. 그죠? 지수 빠진 거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이 여행 레저 종목 중에서 1등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럼 얘는 조정 나올 때 사도 이런 게 안전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또 우리 PD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종목들을 살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물었을 때 조정장이 올 때 버텨주는 종목 그 업종에서 그게 제일 센 놈이에요. 조정이 올 때 버텨주는 종목, 걔만 관심 종목에 놓고 그게 제일 단단한 종목이니까 그 종목들을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실까요? 강원랜드. 빠진코 땡기는 카지노 업종이잖아요. 그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거. 근데 얘는 보시면 어때요? 올라갈 때도 왕창, 내려갈 때도 엄청 흔들어요. 마치 뭐 같아요? 도박장 같죠? 도박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올라갈 때 떴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박 한번 터지고 어떻게 돼? 따라가는 사람은 꼭지 잡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도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등락폭이 심한 것은 많이 간다 하더라도 저는 패스하는 편이에요. 이걸 스피드하게 리드미컬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매매 잘하세요. 근데 저는 불안정한 매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돈 넣어놓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거 그거 사람 못할 짓입니다. 이해하실까요? 다음이요. 자, 그다음 KTNG 보세요. 담배죠. 자, 아까 우리 앵커님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다행히 걸리진 않았어요. 마스크 벗으면 뭐 하고 싶어요 하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요거요. 마스크 벗고 피고 싶잖아요. 저는 뭐 담배를 안 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담배 관련 KTNG는 얘는 보세요. 우리가 연말부터 올라올 때 크게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담배라고 하는 거는 담배인삼공사잖아요. 물론 담배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수요층은 고정화돼 있고 매출이 KTNG 입장에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담배값 인상밖에 없겠죠. 그죠? 예, 담배값. 근데 그 담배값 인상이 정부 세금 인상이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세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그래서 KTNG에도 수익성 제고가 되는 수준의 이득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얘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담배값 올린다, 뭐 어쩐다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그 이슈로나 단타 치면 모를까? 저는 이 차트는 이 장에서, 이 좋은 장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힘을 못 쓴 이 차트는 저라면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자, 우리가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때문에 코로나가 좀 나가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잔하는 거 이거 하고 싶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저는 술, 담배를 못해서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번에 어때요? 한잔할까 했다가 한잔하니까 취하더라. 들어 누웠어요. 그럼 여러분, 한잔할까라는 이 주식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보시면 패턴이 어때요? 하락장에 힘이 없어요. 그럼 얘는 한잔할까 하면서 으쌰, 자 위하여 외치면서 올라가는 그 순간을 내가 포착할 수 있으면 단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슈로는. 그런데 이거를 믿고 이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저라면 돈 투자하기가 좀 그럴 것 같네요. 자, 다음이요. 아참, 근데 제가 방송이라 한 가지 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언급하는 회사들 관계자분이거나 주주분들은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차티스트 관점에서 이런 차트는 좀 안 보고 싶어요, 이런 차트는 했으면 좋겠어요입니다. 아시겠죠? 회사들의 이 종목들 주주분들과 이해관계도 없고 원한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진칼 보시면 지수가 빠질 때는 상당폭 빠져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올라갈 때는 힘이 없다가 주저앉을 때 힘아리가 없이 죽네요. 별로 고려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패스. 자, 보실까요? 파라다이스. 자, 얘는 보시면 등락폭은 제법 있습니다만 지켜줄 때 꼬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장중 단타를 병행하면서 끌고 가시는 분에게는 괜찮은 차트예요. 근데 이거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을 안 하셔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롯데관광개발.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까 여행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얘도 보시면 올라갈 때 가다가 얘는 아주 정직해요.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깨지는 순간부터 빠져요. 그러다가 얘가 박스를 그리고 이 박스를 돌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박스 상단선을 버티면서 눌림목을 지키고 갑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좀 흘러내리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죠. 자, 그 다음. 자, 하나투어. 여행사인데요. 얘를 보시게 되면 얘도 박스권을 형성해요. 보시면 여기 43,700원에서 65,000원 정도.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한 40~50% 정도 시세를 줘요.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가 대한항공 한 종목 말고는 여행 종목이 꽤 괜찮죠. 그렇죠? 그럼 여행 레저 중에 우리가 건드려 봐야 될 만한 건 뭘까요? 여행사 종목과 대한항공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호텔 신라. 신라 호텔 좋죠. 그죠? 가보시면 좋아요. 밥 먹기도 좋고 자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비싸요. 근데 여러분, 종목으로서의 호텔 신라는, 호텔 신라 주주들은 머리 지진나요. 왠지 아세요? 조금 가는 것 같으면 좁패고, 가는 것 같으면 좁패고, 가다 말고 꼬리에 좁패고 흘러내리고, 가다 말고 꼬리에 아래 윗꼬리 엄청 길게 좁패고. 주식으로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아질 회사인 건 분명하고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같이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거 말고 살 거 많아요. 좀 편안한 종목 하시면 계좌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KL. 자, GKL은 여러분 뭐 하는 회사냐면 카지노, 호텔 카지노하고 관광산업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카지노, 내국인 대상 말고요,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하는 기간인데 나쁘진 않지만 지금 배팅하기에는 크게 매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행 레저를 한번 돌아볼 때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간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살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하고 여행주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주식 공부하실 때요, 내가 어느 업종을 공부할 거냐, 업종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성 종목들을 차트를 보시면서 좀 안 좋은 것들 다 걸러내세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한두 종목만 골라내서 그 종목의 타점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그 ETF 지수가 내릴 때마다 괜찮다고 하는 자리 지지가 저항가 살피시면서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톡방에 제가 온라인 강의 올 때 여러분 함께 오셔서 톡방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장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도하는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밥을 그냥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떠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많이 아쉬우시죠? 우리 장자봉 전문가님의 강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